안녕하세요. 찐이 스토리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수나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란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국의 문화, 막 신분제라든지, 골프제, 음악, 검은고, 가야금 이런 거 배웠었어. 기억나요? 네, 근데 조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쵸,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내용이 재미있을 거야. 왜냐하면 고구려가 수나라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였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 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고구려라는 나라의 땅은 한 이 정도 됐었지. 지금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라,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었던 신라의 전성기 부분까지를 살펴봤을 때, 한강유역을 뺏겼고, 그리고 여기 북쪽까지, 강원도 쪽까지 뺏겼었지만, 그래도 고구려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요. 여기가 이제 고구려의 땅이야. 고구려의 땅인데, 한강을 놓고 백제, 고구려, 신라가 여기를 놓고 싸우는 동안에 중국도 여러 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힘을 합치지 못했었어. 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가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를 견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견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이 드디어 하나로 뭉쳐졌거든. 여기 이렇게 신라, 백제 이렇게. 가야는 이제 없어졌지. 그치, 기억나? 자, 그랬을 때 중국의 하나로 힘을 합쳐버린 나라가 이름이 뭐냐면 중국이 약 한 200년 넘게 막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걸 하나로 뭉쳐놓은 나라, 바로 이름이 수나라야. 수라는 나라가 있대. 수라는 나라에는 첫 번째로 수나라를 만들었던 황제가 이름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 문제. 기차님 문제 알아요? 아니요. 문제, 황제할 때 제를 넣어가지고 문제라고 이름을 넣은 거고, 이게 1대 황제고 2대 황제는 누구냐면 양제라는 사람이 있대. 수양제. 그래서 우리는 수나라의 문제다 해서 수문제, 수나라의 양제다 해서 수양제라고 불렀대. 수나라가 이렇게 중국이 통일되고 난 뒤에 제일 신경 쓰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구려라는 나라야. 고구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중국에서 이렇게 통일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우리가 완전히 공격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우린 통일한 이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구려를 완전히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쳐들어갔을 때는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재해가 있어서 뭐 다시 돌아갔고 실패했고 1차는 2차 때 이제 수양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군대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해. 100만 명을 끌고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고구려의 땅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있어.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요동성이라는 곳을 공격했대. 요동성은 여기가 요동지방, 요서지방, 아빠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옛날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지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어. 그런데 이 요동지방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이 바로 요동성이야. 그러니까 이 성을 공격해서 수나라가 자기 걸로 차지하면 여기 근방의 일대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자기 걸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100만 명을 끌고 왔는데도 고구려가 워낙
싸움을 잘했거든. 군대가 튼튼했거든. 그러니까 요동성을 공격해서 들어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돼가는데도 요동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못 시키는 거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되겠다. 내가 이 100만 명 중에서 30만을 떼어내서 30만 명을 떼어내가지고 고구려의 수도인 이곳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대. 혹시 고구려 수도 어딘지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 맨 처음에 졸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성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평양이라는 곳이 있어. 평양성, 평양. 기억이 조금 날 것 같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동성에서 여기 싸우는 군대는 그대로 두고 30만 명을 보내가지고 쭉 밀고 내려왔대. 평양성까지. 평양성까지 쭉 밀고 내려오는데 이때 고구려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어. 그 장군이 누구냐면 여기 이 30만 명과 싸운 장군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 책에서 봤어요. 예, 그렇군요. 책에서 봤구나. 자, 성이 을지고 이름이 문덕이야. 우리가 가끔 네 글자 이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잘못해서 이름이 지문덕 이러면 안 돼. 귀찮아. 을지, 문덕 이렇게 된 거야. 성이 을지야. 자, 을지문덕 장군이 너무 많은 군대가 오니까 맞서서 바로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유인을 하자 해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끌어들였대. 어디까지? 평양까지. 그러면서 쭉 끌어들이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을지문덕 장군이 주변에 있었던 논과 밭 그리고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변을 깨끗이 불태워버린 거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뭐 쓸만한 나무도 없게 다 태우고 다 정리하고 평양성까지 내려온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 쭉 밀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아직 여기가 다 고구려 땅들이에요. 고구려 나라 성도 있고 고구려 땅이야. 근데 그냥 30만이 밀고 내려온 거야. 유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수나라 이 군대는 적었을. 먹을 게 적고 뒤에 적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평양성을 함락하고 이기고 가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려고 하는 거지. 자, 을지문덕이 평양성까지 쭉 끌어들였어. 을지문덕 장군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항복하려고, 조금만 있으면 항복할 거다 하고 끌어들였는데 항복을 실제로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안 했어, 맞아. 여기까지 와서 을지문덕 장군한테 보내. 수나라 장군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지. 너 왜 항복 안 하냐? 그랬더니 을지문덕 장군이 나 항복 안 할 건데? 그동안 항복할게 하다가 나 항복 안 해 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수나라의 군대를 끌고 왔던 장군이 깜짝 놀란 거야. 왜 먹을 것도 없고 싸우기도 힘들거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싸울 수 있을까? 아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겨울도 다가오지 먹을 것도 없지 주변은 을지문덕 장군이 다 불태워놔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불태우는 작전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청야 작전이라고 얘기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와, 싸워보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 군인들이 이미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후퇴하자.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군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평양성까지 데리고 왔다가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해. 여기 강이 있어. 여기 정도쯤 도착을 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 강을 건너는 병사들을 공격해서 30만 명 중에 약 3,000명 빼고 다 죽여버렸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29만 한 7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숫자는 100명이 갔는데 한 명 빼고 다 죽은 거야.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져보면 30만 명 중에 다 죽고 3천만 명만 거의 돌아갔대. 이 3천명 빼고
거의 모든 사람 수나라 장군을 죽인 전투가 뭐냐면 살수대첩이라고 부른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 대첩 중에 하나야. 크게 싸워서 이긴 전투 중에 하나야. 살수대첩. 결국 여기 3,000명이 요동성으로 다시 돌아갔고 여기에선 여전히 요동성은 함락가 안 됐고 수나라의 양제는 끌고 왔었던 군대를 그대로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대로는 아니지. 지금 3,000명이니까 많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고구려와 전쟁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써고 또 사람들도 죽고 해서 결국 고구려 정벌한 뒤에 바로 수나라가 멸망해버렸대. 망해버렸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과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쟁을 패배하니까 아무런 이득 없이 패배를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갔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나오게 되냐면 중국에는 이어서 바로 큰 나라인 당나라가 나오게 돼. 이 당나라가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와 수나라와 비슷하게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